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은 이제 3강입니다. 우리가 앞서 2강에서 뭘 배웠죠? 줌을 처음에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디오나 비디오 설정하는 거, 화면 공유하는 거, 그리고 호스트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줌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고급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 기능이라던가 소외의식, 몰입형 보기라던가 내 강의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에 배워야 할 내용 어떤 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를 보시면 줌 고급 기능 익히기라고 했어요. 주석 기능, 그리고 회의 기록하기, 기본 고급 기능 활용하는 거, 몰입형 보기, 그리고 소외의식 나누는 거, 회의 종료하는 걸로 나눠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줌에 대해서 다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공유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화면 공유하는 거 말고 우리가 화이트보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텍스트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기도 할 수가 있고 스탬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장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화이트보드에서 낙서도 하고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건 우리가 줌에 가서 실습을 해볼 겁니다. 보면 이 주석에 대한 도구바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서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텍스트를 클릭하고 거기에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두께 같은 거, 그리고 모양 이런 거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별표라던가 하트라던가 이런 거를 내가 콕콕콕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인터, 빈 포인터 사용하면 누르는 그런 거 같은 기능이고요. 지우는 거는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그럴 때 다시 지우기로 지우면 지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형식은 보면 선 두께는 어떻게 할 건지, 글꼴, 그리고 글자 크기, 색상은 어떻게 할 건지는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휴지통은 지우는 게 있는데요. 호스트는 모두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게스트들은 내 드로잉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틀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장이 있어요. 저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주석 도구 바의 기능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따가 우리가 줌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줌에서 실습을 할 때 여기에 글씨도 써보고요. 스탬프도 찍어보고 선긋기도 하고 낙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만들었죠?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능을 강사님들이 아시면 나중에 녹화할 때도요.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줌에 보면 고급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공유하는 기능이 아니라 고급 기능에 보면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요. 바로 화면 공유가 되진 않아요. 먼저 고급 기능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상 배경 설정을 하고 소리 공유를 한 다음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내 바탕 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 내 PC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설정을 할 건지가 화면에 떠요. 그러면 내가 고급 기능을 적용할 파워포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줌에서 고급 기능으로 내가 화면을 볼 수 있고 참가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얼굴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 움직여요.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면 PPT 페이지 수는 호스트 화면만 보입니다 라고 나왔죠. 이거는 호스트만 이렇게 보이고요.
게스트들은 이 화면이 보이지 않고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때요? 크로마키 처리가 돼서 깔끔하게 나오죠. 여기서 만약 강사님이 강의하시는 자료 영상을 조금만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누가 하면 난 녹화 프로그램도 모르고 나 이거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기록만 누르셔서 녹화를 하시면 깔끔하게 녹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줌에 보시면 고급 기능, 아까 우리가 했던 게 가상 배경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 일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돋보기처럼 화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간 그냥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 기능을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잠시 후에 한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떠세요? 줌을 사용하실 때 참가자도 그렇지만 강사님들도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고급 기능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입형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우리가 줌 메인 화면에 보면은요, 이거는 호스트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공동 호스트도 몰입형 보기는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게 올해 5월인가 업데이트가 돼서 이게 들어온 건데요. 몰입형 보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 그리고 전체 화면 보는 것만 있었는데 몰입형도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가 첫 시간에 줌 설정에서 몰입형 보기 채팅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설정을 했어요. 거기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 메인 화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몰입형 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동이 아니라 그냥 수동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창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가자 인원수에 따라서 내가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저 혼자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 나오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볼 수가 있고요. 또 6인 참가자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저도 있고요. 다른 강사님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몰입형 보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참가자들이 여기 다 이렇게 있는 게 고정이 아니에요.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호스트가. 강사님, 과제 제출 안 하셨네요. 뒤로 가세요.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어머, 강사님, 과제 너무 잘하셨어요. 제일 앞쪽으로 오세요. 하고 이쪽으로 옮겨드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줌을 우리가 회의한다라고 하면 너무 딱딱한 회의, 너무 지루해.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설명해 드렸던 뭐 비디오 필터라던가 가상 배경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 몰입형 보기 설정을 해서 웃으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번씩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입형은 공동 호스트 사용 안 됩니다. 호스트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소위실이에요. 우리가 줌 강의를 하다 보면 조별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발표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소위실 같은 경우도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소위실 적용을 하지 않으면 메인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위실도 세팅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소위실은 만드는 방법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4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위실을 2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줌에서 2명 해서 나눠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수동으로 할당하는 거예요. 내가 2명씩 호스트가 직접 지정을 해서 나누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사님들이 차수가 긴 수업을 해야 돼요.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1차시부터 8차시까지 이렇게 긴 수업을 하고 동일한 참가자들과 계속 만나야 된다면 그 참가자들에게 미리 말을 해놓는 거예요. 너는 홍길동, 홍길순, 홍길청, 예를 들어서 이 세 명은 너희는 1조야. 1조로 들어가. 너희 팀 구호는 너희들이 만들어. 그리고 2조 같은 경우에 또 3명을 지정을 해서 너희는 2조야. 너희 팀 구호는 너희가 만들어.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참가자들이 소외시를 선택하도록 3명은 1조, 또 다른 3명은 2조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세 번째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사항은 제가 여기 써놨어요. 소외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할당, 수동 할당, 그리고 참가자들이 소외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게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대신에 이렇게만 나누고 소외실 만들기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소외실을 열 때 여기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소외실에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도록 허용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소외실을 얼마나 쓸 것인지 여기도 세팅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카운트다운이라던가 이런 거는 호스트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줌에 가서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소외실을 만드는 거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의 기록이 있어요. 이 회의 기록 같은 경우는 내가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기관 강의를 가면 기관에서 회의를 기록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회의 기록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컴퓨터에 기록하는 것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기관 강의는 무료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유료로 결제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기록을 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에 기록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컴퓨터 기록이 편하시니까 많이들 사용을 해서 이걸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컴퓨터 기록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문서에 보시면 줌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겨요.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기록에 가셔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 회의실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이름을 바꾸셔서 무슨 강의라고 확인을 하고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mp4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 강의에 따른 영상이에요. 이 강의 파일을 이대로 영상을 주셔도 되고요. 요즘은 거의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에다가 일부 공개로 해서 영상의 URL을 제공을 해주셔도 돼요. 기록하는 부분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줌에 가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PT를 보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참가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화면 공유 기능이 있잖아요. 화면 공유를 보시고요. 이 고급 기능이 아니라 먼저 화이트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화이트보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리 공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소리 공유,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바뀝니다.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얘들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공유바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에 있는 게 좀 불편하다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오늘 배우는 줌 강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는 여기에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도 이렇게 확인하고 여기 형식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바꾼 색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다른 색으로 빨간색으로 스탬프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우개를 누르면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포인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취소하는 거는 아까 지운 게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요. 지우기, 모든 드로잉 지우기는 다 지워져요. 그리고 실행 취소하면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내 드로잉 지우기는 어차피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지우면 또 다 지워집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 저장을 누르면 보세요. PNG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폴더에 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PNG, PDF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저장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죠. 지금 문서에 보시면 들어와 있어요. 한 번씩 참가자들하고 이렇게 강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토론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고급 기능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고급 기능,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누르고 공유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제가 다른 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이시죠?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거는 이제 시트 수예요. 이 파워포인트에 몇 장인지. 그럼 여기 보시면 34장인데 지금 처음 장이에요. 그리고 제 얼굴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커져요. 이렇게. 엄청 크죠? 근데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좀 줄여주실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도 올라갑니다. 이렇게도 가고요. 이쪽으로도 가요.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호스트만 보이는 화면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는 이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이 가려졌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내가 세팅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만약 영상을 내가 찍어야 한다면 여기에서 바로 기록을 누르시고요. 컴퓨터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로 영상 플레이를 하시면 이 화면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기록은 제가 중지를 하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도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제가 중지를 할게요. 중지를 했어요. 어떠세요? 이 고급 기능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건데 이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계속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 사용하시는 걸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확인해 드렸던 게 소외실이었어요. 소외실 한번 볼게요. 소외실은 보면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할당이 있고요. 수동으로 할당이 있고요. 그리고 참가자가 소외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게 있어요. 만약 소외실 2개에 자동으로 할당을 한다라고 하면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호스트니까 소외실에 지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한 명씩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열면 안 돼요. 여기를 보시면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을 눌러 보시고요. 참가자가 여기가 메인 섹션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곳
이쪽으로 돌아오도록 허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가자들은 자동으로 소위실로 가도록 확인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위실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몇 분인지 1분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시간이 만료가 되면 카운트다운, 바로 호스트에게 알려주도록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소위실을 열면 그러면 바로 소위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메인 섹션에 남았어요. 그런데 소위실 1번으로 제가 참가를 해요. 그러면 이 1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볼게요. 여기 이게 지금 소위실이에요. 소위실에 들어가 있는 모습. 여기 보시면 소위실 나가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소위실에 나가는 거, 회의 나가는 거, 종료하는 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회의에서 나가버려요. 회의에서 나가면 줌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위실 나가기를 누르고 메인 섹션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소위실이 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위실을 닫아 볼게요. 지금 소위실을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메인 섹션으로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할당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다시 만들기를 누르고 수동으로 할당하는 걸 만들면 이렇게 소회의실에다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넣어볼게요. 김홍기 선생님은 이쪽으로 넣고 그리고 강사포는 2번으로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할당을 하는 게 이게 수동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만들기를 누르고요.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지정을 해주고 너는 1팀, 너는 2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찾아가게 만든 게 바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실도 사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호스트가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회의실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금방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회의 기록하는 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컴퓨터에 기록하는 거는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실 때는 우리가 컴퓨터에 기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기록도 가능하고요. 클라우드에도 기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에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세팅을 했던 줌어스라고 치고 사인인이라고 하고 들어갔던 거기에 보면 기록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클라우드에 기록했던 건 찾을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 기록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로 내 PC 문서에 들어가면 줌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날짜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기록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연필 부분이 있어요. 만약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줌 확인을 해드릴게요. 줌 강의 영상 지금이 3번째 시간이니까 3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겠죠. 이름이 있어요. 강의 영상이. 그렇기 때문에 날짜별로 다 나오더라도요. 아, 이건 줌 영상이었지. 이거는 다른 영상이었지. 내가 찾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록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중고급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고급 기능 설정하는 거, 소위실 확인하는 거, 그리고 녹화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어떠세요? 고급 기능도 내가 몰랐던 기능인데 사용하면 내 강의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질 거란 생각 안 드시나요? 이렇게 이번 강의는 마쳐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줌을 접속을 하면 PC로만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떻게 화면을 보고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강의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